전 국민적인 관심을 불러모은 차기 축구 국가대표팀 사령탑 자리가 울산 HD의 홍명보 감독에게 돌아갔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5개월째 공석이던 이 대표팀 감독에 홍 감독을 내정할 배경을 잠시 뒤에 설명할 예정입니다. 네, 홍명보 감독 내정 소식에 많은 축구 팬들이 놀라셨을 텐데요. 관련해서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와 함께 오늘 기자회견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잠시 뒤면 축구협회가 홍명보 감독을 선임한 배경에 대해서 발표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도 이제 실시간으로 전해드릴 예정인데 그 전에 많은 축구 팬들이 아마 이번 소식에 놀라셨을 것 같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많은 축구 팬들이 어제 그 발표가 나기 전까지 이번 대표팀 감독은 외국인 감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왜냐하면 이제 축구협회가 그렇게 얘기를 해왔으니까요. 그런데 홍명보 감독이 이 대표팀 감독으로 선임이 됐습니다.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번 홍명보 감독은 최선이 아니라 사선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정혜성 전력강화위원장 때 협상을 했던 감독들도 모두 우리가 이 협상에서 실패가 되고 협상이 결렬됐죠. 자, 이번에도 이 이임생 기술총괄 이사가 유럽에 가서 이제 두 명의 감독, 박은하 감독과 이제 포획 감독을 면접하고 왔는데요. 면접하고 귀국하자마자 홍명보 감독을 만났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 그만큼 다급했다는 뜻이겠죠. 예, 이 내용을 저희가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와 함께 지켜봤는데요. 일단은 브리핑을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외국인 감독을 왜 이제 선임하지 못했는지, 그리고 왜 홍명보 감독을 택했는지, 이게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은데 일단은 좀 크게 좀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좀 들어볼게요.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외국인 감독과 협상에 나섰던, 그러니까 정혜성 전력강화위원장이 협상에 나섰던 이 제시마시 감독 같은 경우에는 연봉이 아니라 국내 이 한국에 머무를 수가 없다. 때문에 이제 국내 거주 문제 때문에 이 협상이 결렬됐고요. 예. 이라크 대표팀을 맡고 있었던 헤수스 감독 같은 경우에는 한국 대표팀 맡고 싶다는 의지는 강했으나 현직이 이라크 대표팀 감독인데 이라크 축구협회의 반대로 무산이 됐습니다. 예. 그리고 정혜성 위원장이 물러나고 난 뒤에 이임생 이 기술총괄 이사가 대표팀 감독 업무를 맡고 난 뒤에 최종 후보로 3명이 남았다고 했고요. 예. 그 최종 후보가 바로 2명은 이번에 유럽에 가서 면접을 봤던 이 포웰 감독 그리고 박은호 감독이고요. 예. 한 명이 홍명보 감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이 밝힌 바대로 유럽 면접 마치고 귀국한 대로 많은 고민을 했다. 자, 그런데 홍명보 감독 선임의 배경으로 유럽에서 면접 본 감독들이 홍 감독보다 낫다라고 확신할 수 없었고 외국인 감독은 9월에 시작되는 최종 예선전을 앞두고 이 선수 파악에 필요한 시간이 부족하고 또 KFA 대한축구협회가 추구하는 철학과 경기 모델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 홍명보 감독이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계약 기간을 살펴보면 2027년까지거든요. 북중미 월드컵 이어서 또 아시안컵까지 맡게 되는데 이 계약 기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2027년 사우디에서 아시안컵이 열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월드컵 끝나고 난 뒤에 아시안컵까지 홍명보 감독의 이제 계약 기간입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이 월드컵을 한 주기로 대표팀 감독이 계약을 하거든요. 예. 이 월드컵 한 주기이기 때문에 4년 기간이고요. 뭐 이전의 감독들도 대개가 월드컵과 이 아시안컵까지 계약 기간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아시안컵이 먼저 열리게 될 때에는 아시안컵이 일종의 중간 평가 무대가 돼서 아시안컵 평가 후에 이 감독의 운명이 바뀐 경우도 있었죠. 예. 자, 일단은 그리고 이 기자회견 이제 서두에 그런 이야기도 했죠. 이제 울산 HD에 이제 감사하고 죄송하다. 예. 그 말은 이제 지금 시즌 중이기 때문입니다. 이 울산 팬들 입장에서는 좀 당황스러울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울산 팬들의 불만이 폭발을 했죠. 어제 이제 발표가 난 뒤에요. 때문에 대한축구협회에서 이 이임생 기술총괄 이사가 브리핑을 할 때에도 가장 먼저 한 얘기 중에 하나가
K리그 팬들 그리고 울산 HD 팬들에게 죄송하다라고 사과의 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얘기는 이제 그만큼 지금 축구협회가 다급했다는 뜻입니다. 이 외국인 감독을 추진했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내 거주 기간 또 연봉 문제 등등으로 인해서 외국인 감독을 선임하는 데 실패했고요. 국내 여론이 악화가 되면서 그나마 축구 이 대표팀 감독을 제안해 볼 수 있는 감독이 유일하게 홍명보 감독밖에 없었다는 얘기거든요. 이 때문에 축구협회가 이 홍명보 감독에게 제안해왔고 수락이 되면서 대표팀 감독이 결정이 됐고 이 와중에서 축구협회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 울산 현대의 이 속사정, 이 감독 사정은 아마 후순위로 밀려났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이와 관련해서 울산 현대 팬들 그리고 이 K리그 팬들의 반발이 큰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지금 저희 나오는 저 운영 규정을 좀 보면은 저 운영 규정이 구단에게 좀 너무 불리한 거 아니냐라는 이제 지적도 좀 나오더라고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구단에 불리하죠. 이 축가 국가대표팀 운영 규정인데요. 12조에 협회가 선임된 감독이 구단에 속해 있을 경우 협회가 구단에 통보한다고 돼 있거든요. 네. 통보하면 소속 구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지 된다. 통보하면 이제 보내줘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제 구단에 일방적으로 불리하죠. 그런데 우리가 좀 이제 지켜볼 좀 더 몇 가지 살펴볼 점이 있거든요. 네. 대표팀이 선전한다. 예를 들면 월드컵에서 16강에 올라가고 2002년처럼 4강에 올라간다. 이 대표팀의 국제 경쟁력에서 거두는 이 성적이 한국 축구 발전에 분명히 자양분이 되는 겁니다. 근데 대표팀에서 좋은 성적 거두기 위해서는 좋은 선수들을 길러내야 되는데 이 선수들을 어디서 길러내냐? 이 K리그에서 길러내는 거거든요. 때문에 이제 K리그는 일종의 시리그이고 이 대표팀은 명분이자 명예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 대표팀과 K리그의 적절한 조화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대표팀도 K리그를 상당히 배려를 해야지 되고요. 네. K리그도 대표팀의 이 발전을 위해서 어느 정도의 그 양보는 뭐 감수해야지 된다라고 보는데 지금 규정은 일방적으로 협회 그러니까 구단에 불리하게 돼 있고 바로 이 지점 때문에 팬들의 지적이 나오고 있는 건데 네. 이런 명문화된 규정보다도 축구협회와 프로축구연맹 그리고 각 구단은 같이 성장해온 사람들입니다. 이런 어떤 법률적인 명문화된 규정보다도 서로가 사정을 잘 아니까 대화와 이해로서 슬기롭게 풀어나가야 될 문제이죠. 네. 예, 앞으로의 모습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자 이렇게 되면서 어쨌든 홍명보 감독이 10년 만에 국가대표팀 감독직에 복귀를 하게 됐습니다. 축구협회도 앞서 이야기를 하면서 홍명보 감독의 좀 강점에 대해서 상당히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뭐 원팀 정신도 그렇고 아니면 K리그에 있는 선수들을 말해주신 것처럼 발굴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 지금 6년 전에 신태용 감독이 국가대표팀 감독을 맡고 6년 만에 다시 국내파 감독이 맡았거든요. 그 예. 강점에 대해서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제는? 국내파 감독들의 강점이라고 한다면 우선은 이 선수 파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선수 파악이라는 얘기는 K리그 신태영 감독이나 이번에 이 홍명보 감독처럼 현장에 있었던 이 감독들은 계속 선수들을 보고 있잖아요. 때문에 아마도 제 예상으로는 9월에 열리게 되는 이 3차 예선전에서는 아마 한두 명 정도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얼굴이 등장할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야지 현장에 있었던 감독이라는 얘기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강점은 뭐냐면은 우리 선수들의 그 베스트 11분만 보더라도 예를 들면은 대표적으로 김민재, 이강인, 손흥민 선수인데 유럽의 빅클럽에서 뛰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들이 보기에도 감독도 선수들을 평가하지만 선수들도 감독을 평가합니다. 바깥으로 표현을 못하겠지만 이 감독은 아닌 것 같은데라고 하면 존경심이나 리더십이 발휘되기 어렵거든요. 자, 그런데 외국인 감독이 아니더라도 예. 홍명보 감독은 대표팀의 선배이자 한국 축구의 레전드이거든요. 선수들을 원팀으로 만들 수 있는 충분한 권위와 카리스마를 갖고 있다는 거죠. 이 점은
다른 외국인 감독이 갖기 힘든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강점들을 이제 잘 살려서 이제 당장 9월부터 3차 예선 잘 치러야 할 텐데 홍명보 감독 입장에서도 이제 10년 만에 어떻게 보면 이제 두 번째 월드컵 도전입니다. 어떤 결과물들을 내놓기 위해서 또 어떤 준비들을 좀 할 것 같으세요? 홍명보 감독은 아마 지금 계속 현장에 있었고요. 울산 HD를 이끌면서요. 그리고 그 직전에 축구협회에서 전무이사를 하면서 대표팀 관리나 운영에 많은 관여를 했기 때문에 지금 충분히 현재의 대표팀 선수들을 잘 파악하고 있을 겁니다. 예. 그리고 아마 머릿속에 아마도 이 선수들을 어떻게 활용해야 된다라는 보관이 많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왜 이 보관이 많이 있냐 하면은 클린스만 감독이 망쳐놨기 때문에 그동안 이러면 안 된다라는 반론이 많이 나왔었잖아요. 예.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이 홍명보 감독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 감독들이 다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실현시키면 되는 문제인데 아마도 홍명보 감독의 그 스타일상 자기 본인의 특징을 가장 잘 살리기 위해서 저는 대표팀 감독 지금 어려운 상황이니 내가 맡겠다 약속하기 전에 한 가지 전제 조건은 걸었을 거라고 보거든요. 어떤 게 그게 있었을까요? 뭐냐면 예. 내가 대표팀을 맡고 전권을 달라. 대표팀 관리와 운영 내 식대로 하겠고 그에 대한 모든 책임도 내가 지겠다. 간섭대 배제하겠다. 이런 정권에 대한 아마 보장을 받았을 거라고 보거든요. 이 점이 홍명보 감독의 스타일을 살리는 데 가장 유효한 지점이라고 보고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역대 우리 이 대표팀이 국제 무대에서 좋은 성적을 거뒀던 데는 다 똑같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특정한 한 감독이 오랜 기간 동안 대표팀을 조련해 나가면서 자신의 색깔을 충분히 씌웠을 때 그래서 홍명보면은 홍명보 축구다. 이게 충분히 발휘됐을 때였거든요. 남은 기간은 월드컵까지 뭐 많은 기간이 남지는 않았지만 남은 기간 동안 홍명보 감독이 우리 이 대표팀을 홍명보 사단으로 진짜 만들어서 네. 충분히 한번 실력 발휘해보기를 응원해 봐야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대한축구협회가 홍명보 감독을 선임했고 계약 기간은 2027년 아시안컵까지라고 밝혔는데요. 우리 대표팀의 앞으로의 선전을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와 함께 관련 내용 다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